요즘 손님 좀 많다는 다이닝이나 술집에 가면 꼭 있는 것 있죠? 바로 전통주입니다. 전통주라고 하면 제사에서나 쓸 것 같은 술이었는데 이젠 맛은 기본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2030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든 술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술이 만들어지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트렌드는 짧은 주기로 돌고 돌지만요, 이 전통주만큼은 다릅니다. 전통주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전통주란 시장을 처음 열었던 건 바로 국순당의 백세주인데요. 이 기업은 막걸리도 만들긴 하지만은 약주인 백세주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약주라고 하면은 약재를 이용해 만든 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약재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누룩을 1% 이상 사용했거나 곡물을 다양하게 사용해 만든 맑은 술은 약주라고 표현합니다. 백세주를 만든 고 배상명 국순당 회장은 술을 진짜 사랑하던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백세주를 만들 때는 약주란 시장 자체가 없던 때였어요. 모두가 입을 모아 그거 안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연매출 1,400억을 찍으면서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전통주가 지금 아무리 트렌드 반열에 올랐다지만은 사실 지금도 대중적인 술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란데요. 이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노포에서 이런 백세주 메뉴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직원들의 생고생이 녹아있는 메뉴판인데 이게 백세주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은 모두가 외면했던 이 전통주를 대중술로 만들어 팔았던 이 백세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국순당의 시작과 끝, 백세주입니다. 전통주라는 게 워낙 범주가 넓긴 하지만요,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약주, 탁주, 증류주 같은 걸 말합니다. 물론 주세법상의 정의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하지만 제 아무리 전통이라도 시절을 잘못 만나면 힘없이 추락해버리곤 하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국순당을 창업한 고 배상면 회장,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공부엔 전혀 흥미가 없었던 분인데요. 집에서 계속 대학을 가라고 하는 바람에 떠밀려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대학에 가는 게 지금처럼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의 경북대인 대구농업전문학교 농해화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배상면 회장의 술덕질이 시작됩니다. 과에서 미생물 연구에 참여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유산균을 배양하고 양조 실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연구에 진심이었냐면요, 이분이 한국전쟁 때 통역 장교로 참전했었는데요. 전쟁 중에도 미생물 시험기기를 배낭에 짊어지고 다니다가 헌병에 붙잡혔을 정도였어요. 본인이 미생물을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니까 헌병은 기가 막혔죠. 전역한 이후부터는 바로 술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작은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증류식 소주 업체인 기린양조장 경영을 맡았거든요. 하지만 배 회장이 본격적으로 술을 담그기 시작한 건 1953년부터입니다. 55년 이화 약주를 시작으로 60년엔 쌀로 담근 기린 소주를 출시했죠. 그리고 63년에는 포항의 양조장을 인수해서 막걸리 생산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벌일 준비를 하는데요. 바로 65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거든요. 당시 우리나라가 워낙 만성적으로 쌀이 부족하다 보니 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로 술을 담그는 게 전부 금지됩니다. 취지는 좋았지만은 당시 전통주 업체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쌀로 만드는 소주 공장만 300여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의 자리는 희석식 소주가 차지하게 됐죠. 많은 전통주 기업들이 희석식 소주로 사업을 전환했거든요. 한국의 전통주 산업이 사실상 이때 맥이 끊어졌죠. 하지만 배상면 회장은 계속해서 약주와 탁주를 연구했다고 해요. 이분은 양주가의 정체성이 강했거든요. 쌀 소비 억제 정책이 풀리기 전까지 배 회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1970년 미생물공업연구소를 설립하고 전통 누룩 연구에 들어갔죠. 우리나라 술은 누룩이 맛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 전통주라는 게 기록으로 남은 것도 많이 없기도 해서 연구가 쉽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연구에 빠져 살던 1977년 우연히 유태종 박사가 쓴 한국의 명주란 책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고려시대의 술이었던 백화주에 대한 기록을 처음 발견하게 돼요. 쭉 봤더니 제조법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약주나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을 쪄서 고두밥을 만들고 여기에 누룩과 물을 버무려서 술을 빚죠. 근데 이 백화주는 쌀을 찌지 않고 생쌀을 가루로 낸 뒤에 그대로 술을 빚는 발효법을 쓴다는 거죠. 쌀을 찌는 게 아니라 가루를 낸다고? 이게 배상면 회장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긴 했지만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똑같이 따라해봤다고 해요.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누룩을 버무려서 발효한 거죠. 다음날 확인해봤더니 냄새는 시큼하고 맛도 이상한 겁니다.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효모도 적고요. 망했다 생각하고 그냥 버릴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놔둬봤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시큼한 냄새는 줄어들고 효모수는 늘어났다고 해요. 안 될 줄 알았던 발효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양조를 하면서 다듬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만든 술을 딸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처음 선보입니다. 1979년 백세주의 초기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죠.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부터 상품화할 생각을 했죠. 전통주도 대중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시엔 쌀 소비 억제 정책도 풀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전통주 시장 자체도 그랬지만 약주 시장은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배회장을 말렸지만 또다시 연구에 들어갔죠. 1982년 생쌀 발효법으로 만드는 전통주 제조 특허를 딴 뒤 이 술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고자 대기업에 제안하는데요. 바로 거절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약주 시장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배회장은 이게 도저히 포기가 안 됐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당시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한국의 전통주가 없다는 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배상면 회장과 이분의 장남인 배중호 대표가 함께 본격적으로 전통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백화주의 생쌀 발효법에 구기자, 오미자, 인삼 같은 약재를 넣고 술을 빚었죠. 그리고 이 술에 백세주란 이름을 붙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백세까지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담아서요. 이렇게 1992년 백세주가 정식 출시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진 술이에요. 하지만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소비자 인식도 딱히 좋진 않았거든요. 당시 전통주는 명절에나 마시는 술이었고 숙취가 꽤 셌거든요. 술 맛이 별로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게다가 당시 백세주는 나름 프리미엄 술이었어요. 가격 경쟁력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팔릴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판매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엔 공급구역 제한 제도란 게 걸려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만든 술은 생산한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했죠. 막걸리나 약주 같은 비살군 주류업계는 유통기술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술이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생산 지역에서만 빨리 소비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국순당은 이 논리를 엄청나게 깨고 싶었을 겁니다. 캔막걸리 같은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보란듯이 만들면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결국 국순당은 이 문제를 93년 헌법소원까지 가져갔고 이 제도는 천천히 깨지게 됩니다. 덕분에 전국 유통 길이 열리긴 했는데요. 가장 높은 벽은 역시 소비자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국순당 직원들이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장님들 눈에 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손님이 많을 땐 일도 도왔죠. 사장님들이 결국 이 영업사원들에게 빗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도 붙이게 해주고 백세주 주문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큰 역할을 하는데 국순당이 식당 메뉴판을 직접 만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은근슬쩍 백세주 사진과 카피를 넣었죠. 시작은 좋은 술부터. 이렇게 끈질긴 밀착 영업 덕분에 백세주를 납품받는 식당은 늘어났고 소비자들 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초기엔 건강에 좋은 약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술이 몸에 좋다는 게 말이 되나 싶겠지만은 이게 제대로 먹힙니다. 마시면은 젊음을 유지한다는 일화를 메뉴판에 걸어놓기도 했고요. 왜 우리 식당 가면 특정 음식에 대한 효능을 쫙 걸어두는 곳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게 당시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 분위기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죠. 92년에 10억도 안 되던 매출이 94년엔 20억을 찍거든요. 97년 여름에는 삼계탕이나 장어 같은 보양식에 어울리는 술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무려 매출 70억 원을 찍었죠. 그리고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매출에 불이 붙었고요. 그런데 이 백세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50세주 열풍이 불거든요. 당시 판매되었던 소주 도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낮은 도수의 술을 원하던 상황이었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주류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때 13도였던 백세주와 23도인 소주를 주전자에 섞어 마시는 게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을 탄 거죠. 그런데 사실 국순당 경영진은 이게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싫었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구 끝에 나온 그런 술인데 이걸 왜 하필 소주랑 섞냐는 거죠. 하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주를 알리려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을 바꿨대요. 그래서 2008년엔 진짜 50세주라는 술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저도 대학생 때 이 50세주를 가끔 타 마셨는데요. 이것도 부드러워서 좋긴 했지만 사실 백세주라는 술 자체가 신기하긴 했어요. 술이 향긋하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 국순당은 백세주 매출만 무려 1,400억 원을 기록합니다. 그 이전까진 약주란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저력이었죠. 영영 외면받을 것 같았던 이 시장도 드디어 먹히는 날이 오는구나.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때 등장한 많은 전통주 중에서 백세주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산사춘이었는데요. 이건 백세주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배상면 회장의 차남이 독립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같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경쟁. 이것도 꽤 드라마 같죠? 하지만 백세주가 이끌었던 전통주 시장은 조금씩 경쟁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소주 회사들이 저도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낮은 도수의 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모든 아이템이 그렇지만 술도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많이 타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순당에서도 꽤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사라진 전통주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단오날에 마시던 술인 창포주 복원을 시작으로 고려시대의 고급 탁주인 이화주,
백세주의 모델이었던 백화주까지 20여 개의 전통술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걸 신제품 개발에도 응용해서 쌀바나나 술이나 바밤바밤 같은 트렌디한 막걸리도 내놨고요. 이 당시에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에 현재 백세주가 국순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만큼 절대적이진 않지만요. 국순당의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백세주도 트렌드에 맞춰 쓴맛을 줄이거나 도수를 바꿔가면서 맛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올해는 백세주 탄생 30주년을 맞아서 한정판 백세주 30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백세주에 들어간 쌀과 재료의 양, 숙성 기간은 기존보다 늘렸다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백세주를 비롯한 우리 전통주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통주는 쌀로 만드는 게 많으니까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국순당도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설경미라는 양조 전용 쌀을 개발하고 2008년부터 이걸로 술을 담그고 있어요. 국순당 주변의 농가와 계약해서 설경미를 재배하게 한 다음에 일반 쌀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있죠. 백세주도 이 설경미로 만든 술이고요. 이런 농가와의 상생 협력은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비록 전성기 때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더라도요. 백세주는 여전히 전통주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전혀 없던 전통주, 약주 시장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니까요. 이 덕분에 지금의 다양한 전통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이라 술자리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맛있는 계절 안주에다 깔끔한 약주 한잔 하셔도 좋겠네요. 저도 오늘은 이걸로 한잔 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